네, 조금 전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란 특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끝났습니다. 다소 수척해진 채 짧게 자른 머리가 하얗게 산 모습이었는데요. 재판이 마무리된 후에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요청한 보석에 대한 신문이 이어집니다. 오늘 재판의 핵심 쟁점이 무엇일지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체포 방해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첫 번째 재판 2시간 만에 종료됐습니다. 오전 10시 16분 정도에 시작이 됐고요. 서울중앙지법 417호에 입정하는 장면이 공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재판 먼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통상적인 재판보다는 굉장히 오래 걸렸죠. 왜냐하면 보통의 형사재판에서 첫 번째 길은 길어야 한 40분 정도거든요. 예. 어제 김건희 여사의 첫 재판도 40분 정도 진행이 됐잖아요. 왜 이렇게 길었을까 추측을 한번 해보면 일단 이번 재판 같은 경우는 중계를 허용했잖아요. 아직 영상이 다 나오지는 않았지만 중계를 한다라는 것 자체는 사실은 재판은 재판부도 그렇고 특검도 그렇고 피고인 입장에서 좀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중계를 하지 않는 이 다른 통상적인 재판 같은 경우에 중계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에서 정해진 절차를 안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대충 한다거나 이건 아니지만 중계를 하기 때문에 아마 이 뭐 요지를 얘기하는 대신에 전문을 다 읽었을 수도 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재판이 길어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하게 됩니다. 예, 윤 전 대통령 다소 수척해진 모습에 좀 짧게 자른 하얀 머리가 좀 눈에 띄었는데 왼쪽 가슴에는 수용번호 3617이 적힌 배지가 달렸습니다. 잠시 후에 또 영상이 공개되면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발언을 했는지 이 부분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공판부터 특검 측이랑 윤 전 대통령 측이 공소 사실을 놓고 굉장히 공방을 벌였다고 해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봤어요? 네, 일단 뭐 재판 절차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네. 재판이 진행이 되면 모두 진술이라고 해서 이 검찰 측에서는 어떤 혐의로 피고인에 대해서 기소를 하는지에 대해서 공소 사실과 그다음에 이 적용 법조에 대해서 읊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피고인한테 이 부분에 대해 혐의를 인정을 하는지에 대한 인부 절차를 거치거든요.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그냥 혐의를 부인한다라고 하면서 간략하게 그러니까 간략한 이유만 대기도 하고요. 예.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는 이러한 이유로 이 검찰의 기소에 대해서 나는 동의할 수 없다. 나는 그런 혐의가 없다라고 적극적으로 부인할 수가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같은 경우는 윤 전 대통령과 윤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이 이 특검의 기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혐의가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사유를 들어서 이 부인하면서 또 시간이 좀 길어진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오늘 사실 이제 첫 재판인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인정신문이 먼저 이루어졌다고 해요. 이 인정신문이 어떤 내용이고 그 이후로는 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네, 뭐 재판 절차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첫 시작은 인정신문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네. 인정신문이라고 하는 거는 재판을 받기 위해서 지금 출석한 당사자가 이 기소가 된 피고인과 일치하는지 그 부분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인정하는지. 네, 예, 그래서 예.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이름과 그다음에 주소, 직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묻게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하게 되는데 어제 뭐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 직업을 묻는 질문에 무직입니다라고 그렇죠. 대답을 했다라는 게 보도가 예. 됐잖아요. 아까도 뭐 언론에서 봤더니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 본인의 사는 주소, 뭐 서울 서초구의 어느 아파트에 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했다라는 게 나오고 있는데요. 예. 그러한 절차에 거치는 게 인정신문이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 인정신문을 거친 뒤에 아까 잠깐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모두 네. 진술이라고 해서 이번 재판에서 이제 쟁점이 되는 주요 혐의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검사와 그 부분에 대한 반박을 이제 피고인 측에서 하게 됩니다. 네, 내란 특검이 추가 기소한 재판은 끝이 났고 지금 보석 신문이 진행 중인데 관련해서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재판부가 보석 신문 중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재판 출석을 왜 안 하냐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답변을 했습니다. 구속 이후에 1.8평의 방 안에서 생존 자체가 힘들다. 신청한 증인이 130명 재판 자체가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증인이 너무 많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중요하지도 않은 증인 신문으로 특검이 시간을 끌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수사를 비판했다. 직접적으로 비판을 했고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석방이 되면 범행 은닉 직접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특검 측과 윤 전 대통령 측이 보석 신문에서도 굉장히 공방을 벌이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은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특검 측의 주장과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을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면요. 네. 윤 전 대통령이 증인이 지금 180명이나 넘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도하다라 말하는 거는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내가 지금 불구속 재판을 받아야 된다는 말에 근거로 이용된다. 이렇게 예.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예. 또 1.8평의 작은 방에서 생존 자체가 어렵다는 것도 건강상의 이유가 있다. 예.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에 반해서 만약에 석방이 되면 이 증거 은닉을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라는 이 특검의 주장은 보석을 허가하지 않는 이 배제 사유 중에 하나는 증거인멸이라든지 아니면 도주 우려가 있을 때는 재판장이 보석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석 사유에 대해서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특검이 반박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재판 사실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중계가 허가는 됐어요. 그런데 실시간으로 중계가 되는 건 아닙니다. 재판이 끝나고 영상이 이제 녹화가 된 거를 일종의 지연 중계를 하는 셈인데요.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진행되는 상황을 뒤늦게 전달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제공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왜냐하면 재판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드러나기 때문인데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재판의 첫 절차는 인정신문이라고 해서 이 피고인이 사는 주소 같은 경우를 이제 진술하게 되는데 이게 만약에 재판 과정이 생중계가 된다라고 하면 피고인의 개인정보가 모두 새어나가게 그럴 되기 수밖에 때문에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법원에서 중계를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법원에서 영상을 촬영을 하고 그 영상 속에 담아있는 개인정보 부분에 대해서는 비식별화 절차를 더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언론에 이 공개를 하게 됩니다. 예, 과거에 뭐 선고 자체가 생중계된 적은 있는데 이렇게 선고가 아닌 하급심 재판 진행 과정이 중계가 되는 건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재판부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일단 헌법에는 공개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상 피고인을 위한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폐쇄된 곳이 아니라 모두 공개된 장소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헌법상 이런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공개 재판을 한다라는 게 반드시 언론의 재판을 공개한다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예. 오히려 이번에 중계의 허용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비공개 결정을 해달라고 사실은 그렇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중계 결정을 한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이다. 전직 대통령이고 또 이 내란과 관련된 재판이잖아요. 주된 혐의가 내란은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국민적인 관심사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공개할 필요가 있다라고 본 것이고요. 그래서 2017년부터 법원에서 법률을 개정을 해서 사회적으로 중요한 재판인 경우에는 재판장의 허락이 있으면은 이 영상을 통해서 공개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재판부가 특검 측 신청에 따라서 첫 공판에 한해서 전 과정 중계를 허용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재판의 경우에는 본격적인 재판 시작 전에도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약 1분가량 입정하는 모습이 또 공개가 됐어요. 김건희 씨의 경우에도 며칠 전에 이제 입정하는 모습이 한 1분가량 영상이 공개됐었는데 재판 시작 전에 이 촬영을 허가한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이번 재판 기일에 대해서는 중계를 허용한 바가 있기 때문에 재판 과정의 내용이나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향후에 공개될 건 충분히 예상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 전에 이 영상에 대해서 출석하는 장면에 대해서 허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특별히 이례적으로 허가하는 건 아니고요. 또 아까 보신 것처럼 입정하는 과정에서는 사실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없거든요. 재판 개시 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에 대해서는 재판 전 영상에 대해서는 생중계로 이 부분 실시간에 대해서 보도되는 걸 허용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보석신문의 경우에는 촬영이 불허됐잖아요. 앞서 진행된 재판은 허용을 했으면서 왜 바로 이어지는 보석신문은 허가하지 않았을까요? 이 부분이 궁금하네요. 처음에 재판 개시할 때 재판장이 이 부분에서 설명은 했습니다. 왜 재판을 중계를 허용하는지 그리고 이 보석신문에 대해서는 왜 불허했는지 보석신문 전에 이 부분에 추가적으로 말을 하겠다라고 해서 아직 보석신문에 대해서 왜 비공개 결정을 했는지는 아직 알려지진 않지만 추측하건대 보석신문 같은 경우는 사실상
유무죄를 다투는 재판이라기보다는 이 피고인의 신변과 관련된 이게 지금 현재 상태에 대해서 공방을 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병보석이라는 게 법률상 용어는 아니지만 사실상 지금 윤 전 대통령이 만약에 보석을 청구를 하게 되면 방어권 보장이라든지 건강상 이유가 있어서 이제 보석이 필요하다라고 할 텐데 건강상 이유가 있어서 필요하다라고 할 때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본인의 건강 상태를 진술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런 부분은 사실은 사생활의 보호를 측면에서도 사실상 이거를 허용하기는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쟁점이 뭐냐면 이 공소장 일본주의라고 해서 지금 재판을 그러니까 검찰이 재판을 처음에 기소를 할 때 재판장과 재판부한테 넘겨주는 자료는 공소장이 유일합니다. 예. 증거는 재판장 지금 판사들이 볼 수가 없어요. 증거는 증거를 동의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증거를 제출할 건지 이런 정리를 거쳐서 이 양 당사자가 동의한 증거만 재판에서 게시가 돼서 증거 조사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판사들 같은 경우는 어떤 증거가 있는지 어떤 증거가 나와 있는지를 볼 수가 없는 상황인데 보석 신문할 때는 사실 이런 부분에서 일부 부분으로 이 증거가 제출될 수가 있거든요. 뭐 예. 예를 들면 특검이 이런 사유로 지금 뭐 도주 우려라든지 증거인멸 우려가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관련 증거를 제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사실은 언론에 공개가 된다라고 하면 재판 절차의 신뢰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칠 수가 있기 때문에 비공개 예.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자막에도 올라왔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또 이런 발언도 했다고 해요. 수백 명의 검사가 붙어서 5만 가지 항목으로 기소를 했다. 법정에서 유죄가 인정된다면 차라리 처벌을 받고 싶다라는 이야기까지 좀 했다고 하거든요. 지금 특검 측 수사와 기소에 대해서 이제 큰 불만을 표하는 발언들을 했다고 여겨지는데 이런 발언들 어떤 전략으로 좀 봐야 할까요? 사실은 지금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 중에 하나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있잖아요. 체포 공수처의 체포 집행 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인데 이 부분과 좀 연관돼서 좀 해석이 되는데요. 일단 이 부분을 만약에 윤 전 대통령이 법리적으로 다툴 수 있는 방법은 체포하는 이 공수처의 이 영장 집행이 잘못됐다. 그리고 그 이전으로 가면 공수처가 사실 이런 수사를 하는 거는 불법이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같은 이 맥락으로 지금 특검의 수사나 이런 기소 자체도 불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특검 수사가 불법이다. 이거를 예전부터 계속해서 주장을 해왔던 거잖아요. 이걸 좀 연장선상에서 보면 특검의 뭐 소환 요구에 불응하는 것도 하나의 그 같은 맥락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뭐 처음에 이 특검 수사 같은 경우에 불응을 하면서 뭐 예. 건강상의 이유로도 들긴 했지만 초반에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런 불법 수사에 나는 응할 수가 없다라는 입장을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정당성 없는 수사기 때문에 이게 합당한 수사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거부할 권리가 있다. 나는 오히려 법률적인 피해자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럼 궁금한 게 이 주장을 보석신문을 맡은 재판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거든요. 어떻게 볼까요? 불법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지금 뭐 과도하게 증인 신청을 하고 그리고 과도하게 많은 검사들이 이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불구속 상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을 준비해야 된다. 예.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으로 아마 판사는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김건희 씨 그 재판에서도 나왔지만 김건희 씨와 윤 전 대통령이 전략이 조금 다르다라고 좀 보여지는 게 김건희 씨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좀 이제 부인하는 이런 입장을 좀 폈고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 수사와 기소 자체가 잘못됐다. 이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어떻게 보면 이제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이것이 원점으로 좀 돌아가야 된다라는 의견을 표했거든요. 이 전략이 다른 이유는 좀 뭐라고 봐야 할까요? 일단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윤 전 대통령과는 거리를 두는 게 오히려 법리적으로는 전략상으로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혐의 자체가 내란과 관련된 부분은 아니거든요. 김건희 여사 같은 그렇죠.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법리적으로 다투거나 아니면 이런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그냥 통상의 재판처럼 진행이 되는 게 사실상 김건희 여사에게는 나중에 유죄가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양형을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법리적인 싸움을 하고 있지만은 큰 프레임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나는 이 부당한 수사를 받고 있고 정치적으로 나는 핍박을 받고 있다는 프레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애초에 수사와 자신에 대한 기소 자체가 잘못되었다. 정당성이 없고 근거가 없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다 보니까 조사에도 불응하게 되고 내란죄 재판에서도 이 재판 과정에서 불응하게 되고 이런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오전에 그 재판 출석 때 모습으로 돌아와서 다시 얘기를 나눠보면
구치소에서 법원으로 이동할 때 항상 그 호송 차량으로 이동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버스를 타고 왔더라고요. 다른 재소자들과 함께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 버스인데 왜 이게 차량이 바뀐 걸까요? 일단 지금 보시는 저렇게 호송버스에 다른 재소자들과 함께 출석을 하는 게 원칙적인 이 재판 구속 피고인의 재판 출석 방법입니다. 예. 기존에는 그나마 대통령 예우를 해주었던 부분인데 이제는 관계 당국이 법무부의 교정 당국의 통제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중앙지방 법원 같은 경우는 형사부에 하루에 열리는 재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법무부 같은 경우는 각 구치소에서 그날 재판이 있는 이 재소자들을 함께 이제 버스에 태워서 이 재판으로 법원으로 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버스가요 무슨 셔틀버스처럼 이게 배차 간격이 이렇게 자주 있는 게 아니라 오전, 오후 이렇게만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신의 재판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 내에 이 구속 피고인들이 대기하는 장소에 있다가 다른 피고인들의 재판이 다 모두 끝날 때 그때 맞춰서 다 같이 또 버스를 타고 구치소로 옮겨가게 됩니다. 일괄적으로 그렇게 네. 하는 거군요. 그럼 오늘 보석신문이 끝나고 구치소로 돌아갈 때도 오후에 출발하는 저 버스를 기다렸다가 함께 타고 네, 가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윤 전 대통령이 입정하는 모습의 영상이 공개가 됐었는데요. 왼쪽 가슴에 수용번호 3617이 적힌 배지를 찬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수갑이나 포승줄 등은 차지 않고 자유롭게 좀 본인이 걸어서 입정을 했단 말이죠. 법정에서 이제 수갑이나 포승줄을 하지 않은 일, 이게 뭐 미결수 수용소여서 그런지 혹은 뭐 이게 일반적인 건지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이게 재판받는 구속 피고인에 대해서 포승줄을 법정 내에서 풀어주는 게 원칙입니다. 인권위에서도 이 법정 내에서 수갑이라든지 포승줄을 채우는 것 자체가 인권 침해다라는 판단을 했거든요. 근데 다만 저렇게 수갑이라든지 포승줄이 풀어주는 거는 법정 내에서만 가능하고요. 이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서 지금 입정하기 위해서 대기하는 장소가 있잖아요. 예. 그 대기하는 장소에서는 수갑과 포승줄을 차게 차고 되고 있었군요. 딱 예. 그 법정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부분을 풀어주게 됩니다. 예. 오늘 진행된 재판의 구체적인 쟁점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란 특검팀이 추가 기소하면서 적용한 혐의가 크게 5가지인데 혐의 한 가지씩 변호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이번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혐의는요. 첫 번째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라고 해서 이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가 좀 적용되어 있고요. 예. 또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일부 국무위원들만 국무회의에 소집을 해서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이 심의 의결권을 침해했다라는 혐의도 있습니다. 또 나중에 이 비상계엄 선포 후에 법률적인 결함을 이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사후적으로 계엄 선포문을 작성을 했다가 폐기했다라는 혐의도 있고요. 그 외에 뭐 수사를 대비를 해서 비화폰의 내역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보석 신문이 종료가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 보석 신문에 대한 보석 허가 여부는 추후에 결정하겠다라고 재판부에 따르면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허가 여부가 추후 결정이면 언제까지 나와야 한다 이런 것도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그런 거는 없고요. 아마 오늘 안에는 결론이 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재판부 내부에서는 심리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을 어떻게 결정을 해야겠다는 부분이 좀 정해져 있지만 오늘 당일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한다라고 오픈을 하는 거는 사실상 이 심리 자체가 불충분했다라는 오해가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뭐 건강상 이유에 대해서 증빙하기 위해서 뭐 의사의 소견서라든지 아니면 그동안의 뭐 약 처방 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출했을 거고요. 예. 또 특검 입장에서는 증거인멸 우려라든지 도주 우려가 있다라고 해서 그거 관련된 증거들을 제출했을 거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을 모두 재판부가 보고 심리를 했다라고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까지 하는데 시간이 조금씩 소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앞서 재판이 2시간 정도 진행된 이후에 보석신문이 진행된 그 보석신문도 조금 전에 끝이 난 건데 보석신문 시간적으로 따지면은 좀 짧았던 건가요? 길었던 건가요? 보석신문 같은 경우는 공소사실 요지라든지 뭐 인정신문이라든지 법에서 정한 그렇게 절차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예. 쟁점에 대해서 보석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어떠한 이유로 보석을 청구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 다투기 때문에 사실상 짧았다기보다는 저 시간을 모두 다 이 보석 사유와 관련해서 양측이 공방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말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배우자인 김건희 씨도 구속이 돼 있는 상황이고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된 상황입니다. 뭐 이런 사항들이 보석 여부에 영향을 주진 않을까요? 예전엔 처음에 구속영장이 김건희 여사한테 청구가 됐을 때 뭐 부부가 모두 구속하는 거는 이례적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추측이 나왔는데요. 그런 경우는 사실상 같은 혐의로 적용을 됐을 때 부부를 모두 구속을 시키는 거는 사실상 좀 그러니까 과도하다라고 해서 그 부분을 반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지금 같은 경우는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혐의와 김건희 여사에게 적용되는 혐의는 전혀 다른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예 전혀 고려하지 않진 않겠지만 그게 결정적으로 보석 사유 여부를 결정하는 데는 결정적으로 작용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예정이 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 그리고 보석 신문은 모두 마무리가 됐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재판 얘기로 넘어와서요. 저희가 아까 변호사께서 5가지 혐의를 크게 짚어주셨는데 법정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있었다고 전해졌거든요. 그중에서도 특히 어떤 혐의가 최대 쟁점이 됐을까요? 일단 쟁점 자체는 많이 다툴 수 있는 거는 특검 입장에서는 특수공무집행 방해가 유죄 인정을 입증하는 데는 굉장히 쉬울 겁니다. 왜냐하면 이 체포 과정이 사실상 실시간으로 중계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법리적으로 다투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입증하는 데 쉬운 거는 특수공무집행 방해인데 근데 다만 특검 입장에서는 유죄를 인정받아야지 하는 중요한 쟁점은 이 사후 문건이라든지 아니면 국무위원들에 대해서 일부 국무위원들에서 소집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 입장에서 중요한데요. 그 부분은 왜냐하면 내란죄와 사실 연관이 되거든요. 비상계엄 선포 전후 과정이 적법하지 않았다라는 것 자체가 내란죄를 성립하는 데는 주요한 증거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그 부분은 이제 주된 쟁점으로 중요하게 입증이 되어야 되는 이 쟁점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특수공무집행방해, 그러니까 체포영장 방해 같은 경우는 워낙 실시간으로 이게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 이렇게 뭔가 사실적으로 부인하기는 쉽지는 않고요. 다만 이 법리적으로 부인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 문건에 대해서는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무위원들과 한덕수 총리가 알아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나는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꼬리 자르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무죄 주장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그 부분이라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법정에서 재판장이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요. 국민 참여 재판을 희망하지 않느냐. 윤 전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국민 참여 재판 여부를 묻는 질문에 원하지 않는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탄핵 심판에서 인용이 되기도 했고요. 이미 본인에 대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파면이 당했기 때문에 국민적인 여론은 좋지 않다라는 부분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신과 다른 입장이 언론에서 계속 보도가 되어 있고 그렇게 되면 국민들은 이미 편견이나 선입견을 자신에게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 참여 재판을 받는 게 오히려 유죄의 가능성을 높이는데 그러니까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거부를 한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재판 중계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영상이 이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사후 처리가 된 후에 공개가 되기 때문에 아직 영상이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영상 공개되면 저희가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첫 공판이기 때문에 증인신문이 따로 진행이 되진 않았는데 향후 재판 과정에서는 증인신문 과정도 있을 겁니다. 보석신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신청한 증인 130명 재판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다고도 전해지는데 앞으로는 그럼 주로 어떤 증인들이 법정에 서게 될까요? 일단 증인 신문까지 이르는 데는 사실 시일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130명을 증인 신청을 했다라고 해서 재판부가 모두 받아주지는 않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주요하게 필요한 증인 경우에만 채택을 하게 되는데 근데 크게 쟁점 같은 경우는 체포영장을 집행을 방해했다라고 했을 때는 그것과 관련된 증인 같은 경우는 대통령 경호실 직원과 관련자들이겠죠. 예. 정말 윤 전 대통령이 총을 보여주면서까지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라고 했느냐, 이렇게 지시가 있었느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대통령 경호실 직원들이 이 증인으로 설 것 같고요. 또 이 국무위원
일부 국무위원에 대해서 이 국무회의 소집을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 같은 경우는 한덕수 총리라든지 아니면 대통령 비서실 직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관련자들이 그 증인으로 채택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잠시 후에 재판 과정이 담긴 영상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지금 윤 전 대통령이 오늘 재판에는 이제 증인들이 참석을 하진 않았습니다만 향후 재판에는 윤 전 대통령이 참석할지도 미지수고 그리고 증인들이 얼마나 나올지 누가 나올지 지금 모르는 상황이에요. 특히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내란 재판에 지금 10일의 연속 불출석을 했잖아요. 뭐 건강상의 이유도 들었고요. 추가 기소된 이 사건 재판 역시 불출석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사실 뭐 재판부가 각자 판단을 하는 것이긴 하지만 지금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내란죄 재판에 대해서 계속 불출석하는 이유는 건강상의 이유도 있지만 이 본인에게 지금 씌워지고 있는 이 내란이라는 이 프레임 자체가 자신에게는 너무 부당하다, 정치적인 공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법리적으로 떳떳하게 밝히는 것보다는 거부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 재판 같은 경우는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법리적으로나 사실적으로 좀 다툴 부분은 있다라고 판단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재판만 봤을 때는 출석을 해서 충분히 공방을 하는 게 당사자 본인에게는 도움이 될 텐데, 근데 다만 재판부 입장에서는 내란 재판부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이 자체를 부정적으로 볼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다른 재판에서는 출석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 내란죄 재판에서는 불출석한다라는 게 재판부 입장에서는 건강상의 이유라는 것도 납득이 되지 않는 사유이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도 보석을 청구한 이상 설사 기각이 된다고 하더라도 건강상 이유라든지 이런 이유를 들어서 불출석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추측이 됩니다. 그 윤 전 대통령 측은 보석을 허가하면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부분 만약에 보석이 되면 특검 수사에도 임할까요? 그 부분 같은 경우 사실은 원래는 지금 외환죄 수사는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원래는 기소가 되면 그 기소된 죄에 대해서는 피고인을 추가로 부르는 건 굉장히 예외적인 사유만 추가로 소환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다만 외환죄에 대해서는 아직 본격적인 수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이제 소환 조사가 할 수 있을 텐데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변호인 선임이 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지금 조사에 지금 불응하고 있는데 다른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추가적인 수사는 내가 출석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오히려 이 재판을 출석하는 이유를 가지고 이 조사에 불응하는 사유로 삼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내란 재판 그리고 오늘 진행된 재판이 앞으로 만약에 이제 동시에 진행이 되면 재판 일정이 겹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뭐 조율이 분명히 이제 될 텐데 만약에 조율이 어렵다 한다면 재판이 병합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병합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증인들이 겹치는 부분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국무위원들 같은 경우는 이번 재판에서 쟁점이 되고 내란죄에서도 다시 쟁점이 되는데 지금 사실은 속도가 빠르게 진행될 것 같은 경우는 내란죄보다는 이번 재판부가 더 빠르게 진행될 것 같아서 병합을 해서 지금 내란죄가 경우에 지체가 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하나의 재판이라도 빨리 진행을 하는 게 오히려 낫다라고 재판부에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앙지방법원에 지금 많은 재판이 지금 연루가 되어 있는 계류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계류가 되어 있다라는 건요. 달리 보면 다른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판사들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판사들이 다른 재판에 주 2회, 3회 이 재판을 하게 되면 다른 일반 국민들이 받는 재판이 지연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라도 하나의 재판이라도 빨리 끝내도록 하자라고 할 것 같고요. 아까 이번 재판부 같은 경우 6개월 내에 이 부분의 심리를 끝내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병합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병합 가능성은 적다라는 말씀이시고 보석신문 얘기를 다시 돌아와서 해보면 법조계에서는 보석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보는 것 같은데 윤석열 전 대통령 경우에는 구속 취소가 된 적이 있잖아요. 그때처럼 어떤 변수, 예외적인 상황 이런 게 고려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지금 사실 상황에서? 구속 취소는 법리적인 이유로 사실은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온 거거든요. 왜냐하면 구속 기간 자체가 불충분했다. 법에서 정한 구속 기간을 어겨서 기소를 했다. 이 부분 그래서 법리적인 이유로 구속 취소를 한 거고 이 보석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 피고인이 갖고 있는 사유라든지 이런 정황을 보고 사실은 허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건강상의 이유를 대기는 하지만
뭐 모든 피고인들이 다 건강상의 이유를 가지고 보석을 청구하지만 모두 다 받아주지는 않거든요. 예. 객관적으로 정말 의사의 소견서라든지 아니면 정말 이게 급박하게 치료를 하지 않으면 건강상에 치명적인 이유가 있다. 이런 의사의 소견서나 아니면 진료 기록이 있지 않는 한 사실은 뭐 건강상의 이유를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보석을 허용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증거인멸 우려 이런 이야기가 했는데 혐의 자체에 비화폰 내역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했다라는 그런 혐의가 하나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걸 달리 보면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건데 증거인멸과 관련된 혐의로 기소된 사람을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라고 해서 보석을 허가하는 거는 재판부 입장에서도 모순되기 때문에 사실 보석 가능성은 좀 굉장히 낮아 보입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증거인멸의 우려, 또 도주 우려, 그리고 뭐 또 다른 사항들을 또 고려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오늘 중으로 이 보석신문 결과가 나올까요? 그러니까 통상적인 보석신문을 신청했을 때 해당 일에는 보통 이게 나오는 건가요? 경우에 따라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상 뭐 이유 없이 그냥 일단 한번 신청해보고 말자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바로 결과가 나오긴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 2시간 동안 공방을 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판사 입장에서도 이 부분을 사실은 기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오늘 나올 가능성은 크게 높아 보이지 않고요. 그렇군요. 만약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뭐 밤 늦게 정도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김건희 씨 구속영장 실질 심사할 때 이미 윤 전 대통령이 구속이 돼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견을 할 때 부부가 동시에 구속된 적은 없으니까 구속이 안 될 수도 있겠다 했는데 현재 지금 부부가 모두 구속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 상황이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신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사실상 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것 자체가 사실 이례적이다라고 하는 거는 부부가 같은 혐의를 받을 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명은 사실 불구속 재판을 받으면서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한번 재판 준비를 해봐라. 그리고 뭐 도의상으로도 사실상 2명 다 이 구속되는 거는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라는 이유로 사실은 그렇게 하는 건데 지금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적용되는 혐의는 전혀 다른 내용이기 예. 때문에 사실 보석 사유로 지금 아내가 지금 구속되어 있다. 이 부분은 사실은 뭐 반영하기는 좀 어렵고요. 오히려 반대로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이 보석을 만약에 청구를 한다라고 예. 하면 오히려 윤 전 대통령이 지금 구속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재판부에게 조금 선처를 원하는 측면에서 그런 부분은 오히려 고려 가능성이 조금은 높지만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받는 혐의 자체가 워낙 크고 사실은 이번 특검이 뭐 꾸려진 계기라든지 이런 부분의 근본적인 원인은 윤 전 대통령이기 때문에 보석을 허용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다시 재판 장면으로 좀 영상으로 돌아와 볼게요. 눈길을 끌었던 점이 입정 순서가 조금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도 그랬었습니다만 먼저 입장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재판부가 들어오는 이런 순서였는데 오늘 윤 전 대통령이 먼저 입정을 하고 그다음에 판사들이 입정을 보통은 이제 하는데 오늘은 영상을 촬영하기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재판부가 먼저 촬영 허가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입정을 하고 그다음에 윤 전 대통령이 입정을 했거든요. 이 입정 순서는 뭐 따로 이유가 있을까요? 지적해 주신 부분이 맞습니다. 아마 이 영상 중계를 허용하기 때문에 입정 순서가 바뀐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통은 말씀하신 것처럼 피고인과 변호인 그리고 검사가 모두 앉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재판부가 입정을 하면 모두 다 일어나서 재판부가 착석을 허가하면 다 같이 앉게 되는 그렇죠, 건데 보통은. 이번 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앉아 있고 그러니까 먼저 재판부가 앉아 있었잖아요. 그 이유는 처음에 이 영상 중계를 허용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 재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좀 의미 있는 사건이고 주요한 관심사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영상 재판을 허용을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재판부가 설명하는 이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입정 순서가 통상적인 재판과는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이제 재판이 10월 10일에 예정이 돼 있고 연말까지 공판 일정을 다 잡아놓은 것 같은데 앞으로 있을 재판에서도 이렇게 전체 중계가 될까요? 사실 이번 특검도 이번 기일에 대해서만 이 중계를 신청을 한 거는 네. 양측 다 모두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중계가 돼서 영상으로 이렇게 외부로 나간다라는 것 자체가 뭐 재판부라든지 특검이라든지 아니면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이라든지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증인들에게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압박감으로 생길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특검 입장에서도 특검에게
우호적인 증인이 있을 수가 있고 적대적인 증인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영상이 중계가 된다라고 하면 우호적인 증인들도 진술을 하는 데 있어서 좀 꺼려할 수도 있어요. 부담이 될 수도 있거든요. 또 반대로 적대적인 증인도 원래는 더 특검에게 유리하게 진술을 할 수 있을 텐데 영상이 촬영된다는 것 때문에 혹시 또 이게 좀 자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되면 이 재판 과정에 있는 신뢰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해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증인 신문이라든지 다른 절차, 다른 재판 기일까지는 중계를 신청하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중계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 자체가. 네, 왜냐하면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통상적인 재판은 요지만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중계를 한다라고 하면 재판장이나 모든 참여자들이 소위 말하면 FM대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재판 자체가 좀 지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재판은 사실은 첫 기일이기 때문에 이 영상 중계를 신청을 했지만 다른 기일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 영상으로 남는다는 거에 대해서 재판장 안에 있는 모두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렇죠. 사실 이게 영상으로 남는 당연히 조서로는 다 남고요. 예. 그리고 재판 자체도 방청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공개된 재판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게 찍혀서 영상으로 찍혀서 전 국민이 볼 수 있다라는 거는 사실상 또 그 부담감이 참여자들 입장에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설사 말을 잘못한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그걸로 인해서 명예훼손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형사적으로 뭔가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우려를 해서 증인들이 제대로 진술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재판의 공정성이나 신뢰도 자체에서도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특검도 다른 기일에 대해서는 중계 신청을 하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추측이 됩니다. 지금 재판부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한 발언에 대해서 저희가 좀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재판부가 보석신문 중에 윤 전 대통령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요. 재판 출석을 왜 안 하냐라는 질문을 했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 이후에 1.8평 방 안에서 생존 자체가 힘들다. 또한 특검 측이 신청한 증인 130여 명에 대한 이런 증인 신문 자체가 재판 자체가 말이 안 된다. 또 중요하지는 않은 증인 신문으로 특검 측이 시간을 끌고 있다라는 식으로 수사와 기소 자체의 정당성에 대해서 좀 부정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윤 전 대통령이 지금 받고 있는 혐의가 지금 내란 혐의잖아요. 이 내란 혐의는 최소 무기징역이나 정말 작은 그런 형이 나올 확률이 조금 적은 분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자신의 혐의를 좀 부인한다기보다는 이 재판 과정 자체의 정당성을 좀 부정하는 방향으로 말을 할 텐데 그런 전략이라고 좀 보아야 할까요? 사실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재판 내란죄 재판은 아니지만 내란죄 재판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상은 없다라고 봐도 될 거예요. 왜냐하면 법리적으로 봤을 땐 그렇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내란죄 같은 경우는 징역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기징역형이 없습니다. 사형 무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무죄가 나오지 않는 이상 양형을 다투고 이건 내란죄긴 하지만 이런 이유가 있어서 내란이다. 이래서 양형을 다투는 것 자체가 사실상 의미가 없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게 그렇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차피 유죄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내심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부당한 재판을 받았고 부당한 기소를 받은 피해자다 이런 프레임으로 가는 게 오히려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본인의 체면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했던 비상계엄에 대한 정당성을 본인이 유지하는 일관되게 유지하는 과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재판 시작 전에 국민 참여 재판 희망하지 않느냐라고 물었을 때 윤 전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니까 희망하지 않는다고 했다는 건데 이렇게 보통 피고인에게 국민 참여 재판 희망 가능 여부를 묻나요? 네, 형사 재판 같은 경우는 형사 재판을 받는 피고인은 누구나 원하면 국민 참여 재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재판을 하기 시작 전에 판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 참여 재판에 대해서 응할 것인지 물어봅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응하겠다라고 하면은 그때 이제 배심원단을 모집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첫 기일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물었고 만약에 윤 전 대통령이 국민 참여 재판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 다음 기일부터는 이제 국민 참여 재판을 하게 돼서 배심원들이 함께 이 모든 절차와 이런 진술 같은 걸 다 듣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첫 재판이기 때문에 그걸 물어봤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피고인들 중에 국민 참여 재판을 희망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많이들 희망하나요? 사실 많이는
희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검사가 기소를 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느 정도 본인의 유죄라든지 증거라든지 이런 거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다만 이제 신청하는 국민참여재판 신청하는 피고인들 같은 경우는 정말 억울하거나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다퉈볼 만한 여지가 있다거나 했을 때는 이제 국민참여재판을 통해서 뭐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상 많은 결과가 거의 동일하게 유지가 되고요. 심지어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단이 내리는 이 판결이나 이 양형이 판사를 기속하는 건 아니지만요. 판사는 그걸 그냥 참고만 할 뿐이지 기속하는 건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재판부가 내리는 유죄의 양형보다 배심원단이 내리는 양형이 훨씬 더 높습니다. 네, 그게 지적받는 법조인들이 느끼는 이 양형이 너무 낮다라는 부분이고 국민적인 법감정과 괴리가 있다라는 부분이 딱 국민참여재판을 할 때 그 부분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형량을 더 높게 국민참여재판 이 배심원단이 의견을 내리기 때문에 이 피고인들은 그 부분을 알고 있어서 웬만하면 이 부분에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 보석신문은 종료됐다는 소식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요. 앞서 특검 측이 보석신문에 대해서도 중계를 신청을 했는데 허용은 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이제 재판과 보석신문에 출석을 한다고 하니까 그동안 이제 특검 측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택적으로 재판에 출석한다라는 비판을 이어왔고, 이 출석한다고 하니까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 보석신문에 대한 중계를 좀 요청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이 좀 맞을까요? 사실 보석 같은 경우는 아까 오히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특검이 전략적으로 윤 전 대통령이 더 구체적으로 보석 사유에 대해서 진술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략이 아닐까도 사실 조심스럽게 추측이 돼요. 왜냐하면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보석 사유를 내가 만약에 건강상의 이유를 들었다라고 하면 내가 어디가 아픈지를 되게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전직 대통령 입장에서 국민들이 다 보는 앞에서 내가 어디가 아프고 그런 부분을 사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재판부에게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라는 거를 사실은 그 부분을 소명해야 되는 자리인데 그거를 영상으로 촬영돼서 전 국민이 본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껄끄러울 수가 있고 인권침해 요소도 있고요. 네, 그렇게 되면 본인 자체가 진술을 적극적으로 못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보석 신문 자체에 대해서 중계가 허용되지 않을 건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신청한 이유는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재판이랑 보석신문이 다 끝났기 때문에 그 구치소로 출발하는 호송버스가 출발하기 전까지 법원 내부에서 뭐 대기를 할 것 같은데 그 시간 동안은 뭐 자유롭게 변호사랑 얘기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때도 이렇게 포승줄 같은 걸 착용을 해야 하나요? 그 피고인들만 모여 있는 그 대기실이 있습니다. 아까 지금 방금 들어오는 입정하기 직전에 있는 연문 같은 경우 있는데요. 거기에 이 교도관들과 같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다른 피고인들과 모여서 대기를 하고 있고요. 각 그 재소자들마다 붙어 있는 이 교도관들 다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장소에서 있다가 다 같이 이제 버스를 타고 출발하게 되는데 보통 중앙지방법원에서 출발하는 호송버스가 오후엔 4시 정도에 출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4시 정도의 버스를 타고 출발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럼 그 교도관과 함께 있을 때는 뭐 변호사와 따로 사담을 나누거나 그럴 시간은 없는 거네요? 네, 그런 부분 자체가 사실은 이렇게 썩 적극적으로 허용되지는 않고요. 그 재소자들끼리 이렇게 모여 있고 교도관들하고 다 이렇게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자리는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당시 지난 4월이었죠. 내란 사건 재판 이후 약 5개월 만에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지금 공개가 됐습니다. 당시에 공개됐던 모습보다 오늘 다소 수척해진 모습으로 두발 상태도 당시보다 좀 짧게 머리를 깎았고요. 염색을 또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흰머리가 많이 자란 있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뜻 보기에는 거동이 이렇게 불편해 보이지는 않았는데 정확한 건강 상태는 육안으로 보기에는 사실 판단이 어렵잖아요. 사실 그리고 표정도 지난 4월 추석 때와 같이 여전히 좀 무표정으로 재판에 임했습니다. 오늘 재판에 임하는 어떤 윤 전 대통령의 어떤 생각이나 그리고 전략 같은 것들을 사전에 변호인단과 좀 교감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런 변호인단과의 접견, 구속 상태에서는 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지금 아직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확정된 피고인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확정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미결수기 때문에 미결수들 같은 경우는 변호인과의 이 접견에 대해서는 헌법상 보장이 되기 때문에 횟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한이 없이 없어요.
네, 가능합니다. 예. 왜냐하면 일반인들, 막 가족이라든지 친구와의 일반인 접견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 횟수가 제한되어 있고요. 그 접견 장소도 옆에 교도관이 같이 있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들을 수가 있는데 변호인과 접견을 할 때는 이 교도관이 들을 수 없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들을 수 없는 장소에서 하기 때문에 당연히 오늘 재판 출석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식으로 변론을 할 거고 오늘 어떤 모두 진술에서 어떤 식으로 혐의를 부인할 거고 어떤 사유를 들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변호인단과 충분히 논의를 했을 겁니다. 예, 오늘 재판과 관련해서 재판부의 입장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재판 신속하게 처리해서 1심이 6개월 안에 정해질 수 있도록 하겠다. 또 주 1회 이상 재판을 계획하고 있고 다음 기일은 추석 연휴 다음 날인 10월 10일에 진행할 것이다. 그리고 올해 말 12월까지 재판기를 지정해서 통보를 했고 재판은 매주 화요일이나 금요일에 지정해서 이루어질 거다라는 게 재판부의 입장인데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 주 1회 이상 이렇게 딱딱 진행이 되는 게 신속하게 처리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민사재판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기일마다의 기간이 뭐 한 달 반, 길면 2달, 뭐 더 많으면 3달 정도 걸리는데 예. 형사재판 같은 경우는 신속하게 마무리해야 되고 더구나 이 구속기간이라고 하는 이 법에서 정해진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주 1회, 근데 지금 재판부 같은 경우는 주 2회, 3회도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염두에 뒀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 재판부에서도 좀 힘을 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윤 전 대통령 거의 모든 혐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동안은 부인을 해온 상황이고 오늘 법정 과정에서 정말 치열한 공방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혐의의 최대 쟁점 마지막으로 좀 짚어주시죠. 일단 특수공무집행 방해, 그러니까 공수처의 체포영장을 집행을 방해했느냐 이것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이 특검 입장에서는 뭐그 체포 과정이 영상으로 생중계되기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으로 영장 집행을 방해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집행 방해다 이렇게 주장을 할 거고요.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큰 프레임 안에서는 공수처의 본인에 대한 수사 자체도 부적법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공수처가 발부받은 영장도 이 불법한 영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불법한 수사와 영장 집행에 저지를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공무집행 방해가 아니다라고 아예 본인에 적용되는 내란죄라든지 내란죄와 관련된 수사라든지 그 관련 절차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이 입장으로 이번 재판을 끌고 갈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보석신문 결과 어떻게 나올지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